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꿈들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피해 건수도 그렇고 피해 액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2022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6,500억을 훌쩍 넘어가고요. 전세 사기 건수도 3,050건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인터넷에 좀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잃게 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혹시 신탁공매 관련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신탁 등기로도 신탁공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 신탁공매로 넘어가는 집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신탁등기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기존에 찍어 놓았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영상으로 대체를 하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탁등기라고 적혀져 있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갑구에서 아까 뭐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구에서 가압류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구에서 가압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탁등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갑구에 뭐 확인한다고요? 신탁등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신탁등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갑구에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갑구에 있겠죠. 갑구는 뭐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요거 등기부등본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등기 목적, 이거 등기를 왜 했냐? 소유권 보존, 이거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네요. 이 소유권 보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공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자라는 거는 2명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죠. 2명 이상의 사람이 그 한 해의 집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 뭐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분의 2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죠? 절반을 김영석 씨가 가지고 있고요. 절반을 유연희 씨가 가지고 있네요. 자, 절반을 김영석 씨, 절반을 유연희 씨. 그러니까 김영석 씨와 유연희 씨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유자의 전원, 누구랑 누구죠? 공유자의 전원이면 누구랑 누구죠? 김영석 씨랑 유연희 씨죠. 이 전원의 지분이, 그러니까 김영석 씨와 유현희 씨의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합치면 몇? 1, 전부죠, 전부. 이 전부가, 그러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게 그냥 이 집 전체가, 이 집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신탁 등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누구한테로 이전이 돼요?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로 이전이 된다. 자, 요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이 되는 거, 뭐 그래,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왜 신탁 등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신탁 등기 원리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요, 어떻게 했었죠? 은행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널 뭘 믿어? 근저당권 설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됐었죠. 은행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요,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시죠? 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신용이 별로 안 좋아요. 은행에 가서 나 집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 있어도 안 돼, 너는 믿을 수가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냐면 신탁회사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신탁회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신탁회사는 뭐냐면요,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도 사실 돈을 빌려주는 회사죠. 신탁회사도 은행과 비슷한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신탁회사는 어떨 때 왔어요, 집주인이? 은행 먼저 갔다가 막혀서 신탁회사로 왔죠. 왜 그러냐면 신탁회사는 은행보다 조금 셉니다. 얘네들은 근저당권 따위 설정하지 않아요. 얘는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신탁회사인데 집주인 너 있잖아. 너 나한테 돈 빌리려면은 그 집 나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띠용 하겠죠, 집주인이. 예? 이걸 달라고요? 그거 나 잠깐 줘. 너가 돈 갚으면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내가 근저당권 같은 걸로는 나는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아니고 그 집 그냥 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탁회사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요, 이 집주인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됩니다.
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신탁회사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주면서 집주인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기재가 됐어요? 을구에 기재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된 내역이 어디에 기재가 돼야 됩니까? 이게 당연히 갑구에 기재가 돼야겠죠. 그게 어떤 형태로 기재가 되냐면 바로 이런 형태로 기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을 딱 떼봤더니 오라? 갑구를 확인했더니 신탁등기가 있네. 그렇다는 것은 김영석 씨와 그리고 유현희 씨가 뭐 했다는 거예요? 돈 빌렸다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죠?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김영석 씨와 유연희 씨가 돈을 빌렸다.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뭘 해줬다? 이 지분을 전부 이전해줬다.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빚이죠. 그렇습니다. 근저당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유자 전원 지분이 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적혀 있다 보니까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로 그냥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가 있으면 전부 다 X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X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 설정이지만 X인 거예요. 왜? 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그 본질적인 행위가 뭡니까? 대출이죠. 이 신탁 등기는요, 그냥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빚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따로 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제가 세입자로 전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사실 신탁공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려운 용어라서 그냥 경매라고 퉁칠게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법원이 볼 때는 누가 억울한 주체죠? 전세입자인가요? 아니죠. 누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신탁회사가 먼저 들어와 있었죠. 등기에.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억울한 주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네,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끝났습니다. 신탁 등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앞에 내용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갑구에 가압류 있는지 신탁 등기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이외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또 그 이외의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있으시면 도망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전세집 들어가시기 전에는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뭐 갑구에 가압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갑구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적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